안녕하세요. 부동산 비즈니스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계획표대로라면 이번 주가 저작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업종별 마케팅 전략 부분과 그리고 네이버 무료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별 마케팅은 달라야 된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일단 마케팅은 달라져야 하는데요. 먼저 지역 매장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미용실, 뭐 학원, 펜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 검색에 꼭 일단 요즘은 네이버 지도 검색이 스마트 플레이스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설정을 꼭 해 두셔야 하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지역 기반 광고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는 단골 고객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 지역을 상대로 이벤트 등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온라인이나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는 일단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타겟팅 광고도 운영하셔야 하고요. 사업 관련 SNS나 해시태그 운영 관리, 그리고 고객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인적 기반입니다. 즉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는 부동산이나 보험, 그리고 중고차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SNS 개인 계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맞춤 타겟 광고를 진행해야 하고요. 사업 관련 SNS 해시태그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역 매장이나 온라인 그리고 인적 자원을 구분해서 그 사업의 종류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마케팅 또한 다 구별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OCMP 생존 전략. 그래서 OCMP는 어떤 말의 약자이냐 하면 원 컨텐츠 멀티 플랫폼, 하나의 컨텐츠로 여러 가지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생존 전략을 구축하라 라는 뜻입니다. OCMP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각각의 채널에 동시 포스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에 각 온라인 채널에 등록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해서 밴드로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공유해서 일단 멀티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로도 넣고 밴드로도 넣고 블로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한 SNS에 공유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 OCMP 생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업종별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하면 내 사업의 핵심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뭐 제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요. 제 부동산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저는 은궁동 아파트 전문 뭐 이런 거겠죠. 은궁 1구역 재개발 전문 뭐 이런 식으로 내 사업 핵심 키워드를 일단을 만들어야지 마케팅 전략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키워드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필요하고 이 키워드의 세분화와 전문화는 나이나 성별, 고객군 등에 따라서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키워드의 종류를 한번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업에 관련 있는 검색어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키워드를 말합니다. 이 메인 키워드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부전동 맛집, 뭐 서면 맛집, 뭐 이런 식으로 강남 맛집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메인 키워드고요. 세부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메인 키워드에 파생되어서 구체적인 단어로 구성된 키워드를 말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부전동 뭐 조개구이 맛집 이렇게 하면 조개구이가 세부 키워드가 되겠죠. 뭐 서면 한정식 맛집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할 만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땡땡 아파트 청약 조건, 뭐 땡땡 아파트 입지, 땡땡 아파트 분양가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를 넣어서 사람들의 유입을 높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고객의 검색 의도 그리고 검색 후에 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검색하는 키워드다. 만약에 신혼부부가 화명동에서 아파트를 찾는다. 그러면 화명동 신혼부부 추천 아파트 전세 아니면 매매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검색하는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라고 합니다. 여기 얘는 햇살론의 성인을 높인 곳이라고 해놨죠. 일단 세부 키워드 중에서 광고 전환 효과가 좋고 매출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여기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합해서 고객이 일단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키워드를 말하는 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관 키워드입니다. 포털에서 제공해주는 검색하는 키워드와 연관 있는 키워드를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기 전후 함께 검색하는 키워드이며 포털 사이트에 연관 검색으로 등록되어서 보여집니다. 자동 완성 키워드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의 선호도 순서로 자동으로 완성되어 배열되는 키워드입니다. 이 연관 키워드와 자동 완성 키워드를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가 있는데요. 화명동을 왜 이리 좋아하지? 화명동 롯데.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아래로 화명동 롯데카이저, 롯데캐슬, 화명동 롯데캐슬 멤버스, 화명동 롯데마트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어가 뜨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검색했을 때 검색창에 자동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것이 자동 완성 키워드고요. 제가 화명동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화명동을 해도 이 아래에 자동 검색어가 뜨죠. 자, 이것을 검색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연관 검색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화명동을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화명동 맛집, 부산 화명동, 뭐 우미남 이런 식으로 화명동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많이 쓴다.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각 SNS별 그 특징이나 장점 등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채널의 SNS를 운영하려고 하면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각각의 홍보 채널에 동시에 각 채널에 최적화된 형태로 포스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각각의 이 SNS들의 특징과 뭐 장점, 단점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어떤 마케팅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현재 2020년 1분기 SNS 순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10대의 경우에는 일단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쓰고요. 20대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30대 또한 인스타그램 많이 쓰고요. 40대나 50대는 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카오 스토리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보면 트윗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일단 각 채널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좋아요로 전달력이 가장 빠른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스북은 타임라인이나 페이지, 광고, 그룹으로 나누어진 플랫폼인데요. 각각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들어가서 처음에 딱 보이는 그 창이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나 광고는 광고를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이나 기업은 페이지에서 광고가 가능하고요. 광고 페이지에서 또다시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은 카페의 기능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활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나와 내가 하는 일을 알리고 페이지로 홍보하는 마케팅이다. 타임라인에서는 일단은 광고는 하지는 못합니다. 광고는 하지 못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하는 일이 무엇이다 라는 정도를 알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나 광고에서 일단 홍보를 하고요. 여기도 일단 비용은 발생이 됩니다. 페이스북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친구나 지인과 부담 없이 연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는 상황들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최근 근황을 알릴 수 있으므로 관심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의 단점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자신의 비밀이나 신상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제한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댓글을 못 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내한테 댓글을 달러 온단 말이죠. 그것도 하지 못하고요. 이벤트 참가를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내가 어떤 이벤트에 참가를 했는지 페이스북 친구들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스북 자체가, 제가 볼 때도 SNS에서 가장 좀 노출이 좀 심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2010년 10월 6일에 세상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공유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페이스북으로 인수가 되어서 지금은 더 커졌죠. 일단 이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로 소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와 글이 멋스럽게 조합을 해야 된다. 이 글은 해시태그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미지는 뭐 많은 필터를 좀 사용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멋지게 꾸미는 기술이 필요한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스타그램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PC에서는 글을 쓰거나 뭐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생명이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깁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컨텐츠의 생명이 조금 짧은 편이고요. 인스타그램은 콘텐츠의 생명력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뭐 사진만 찍고 해시태그만 올리면 일단 인스타그램에 홍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친구 추천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조금
시끄럽다고 하네요.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위트입니다. 트윗은 마이크로 블로깅,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블로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40자 이내의 메시지를 작성해서 사진 첨부를 할 수 있는데 블로그는 3000자까지 쓸 수 있는 장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요. 트윗은 단문 블로그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첨부하는 경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일단 이 트윗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할 수 있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윗에는 즐겨찾기 기능이 있어서 내가 일단 분류별로 일단 이 트윗의 내용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DM을 공개적으로 글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둘만의 메시지로 서로 팔로잉한 사람끼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입니다. 이 카페의 경우는 다음 카페도 있고요. 브런치도 있고요. 브런치는 다음에 있죠. 브런치 같은 경우는 글을 좀 잘 써야지 통과를 해야지 브런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다음 브런치 들어가 보면 조금 글이 고급스럽다라는 걸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건데요. 네이버에는 네이버에 있는 글들만 올라오지만 구글에 가시면 이 브런치 글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카페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폐쇄성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지 답글을 달 수 있죠. 또 카페지기가 이메일이나 쪽지로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기 쉬워서 일단 카페지기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한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카페의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와 연결되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편의를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저품질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 그죠? 저품질로 간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이버 카페는 회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저품질로 가는 가능성이 낮고요. 일단 SNS의 생명이 긴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페의 경우는 활성화되지 않으면 일단 글이 노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노출하기까지는 블로그가 조금 더 쉽고요. 그 노출은 늦게 되지만 장기간 저품질의 어떤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SN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사용량에 있어서는 이 유튜브가 강세고요. 검색량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강세라고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전 세계 모든 시청자가 동일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영상을 본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루 트래픽이 20억의 최대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하루 트래픽이 20억 정도 올라온답니다. 20억 개 정도. 다음은 영상 진행으로 언어의 장벽이 해소되는 SNS입니다. 블로그는 우리가 한글말로만 쓰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막을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어로도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작동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짧은 내용으로 임팩트 있게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가능한 SNS고요. 중요한 거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영상 제작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이 라이터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한다고 생각보다 많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구들을 조금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휘발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타겟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단 컨텐츠를 잘 잡아야 하고요.
그 컨텐츠 이전에 유튜브는 어떤 키워드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 밴드입니다. 40대, 50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예전에 네이버 밴드는 2015년도에는 폐쇄형 밴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색해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요즘은 공개형 밴드죠. 일단 검색을 하면 어떤 밴드가 있는지 다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면서 스마트폰에 일단 카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네이버 밴드입니다. 이 밴드는 다른 연계가 가능하고 침묵이나 동호회적 성격이 강합니다. 뭐 밴드에서도 소스 아니면 공유 복사를 해서 일단 타 SNS로 연계하는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거의 침묵이나 동호회적인 성격으로 이 밴드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카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밴드의 제 같은 경우에 단점이라고 하면, 음, 카페는 들어가면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밴드는 뭐 카테고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내 밴드 들어가서 일단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이용해서 어떤 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저는 한꺼번에 보기에는 네이버 카페의 종류가 좋고요. 또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네이버 밴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공개형이긴 하지만 내 혼자서 쓰는 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밴드 또한 뭐 초대를 하거나 뭐 우리가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하는 밴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이 밴드에 제 정보를 올리는 공간도 있습니다. 뭐 초대는 아예 하지 않고요. 저 혼자 회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뭐 기억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제가 그때그때 올리고 싶은 기사나 글들을 제 밴드에서 제 혼자 있는 밴드에서 일단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라이브나 출석 체크, 그룹 콜 기능이 가능하고요. 파일이나 동영상, 음성, 이렇게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자료가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한 곳입니다. 초대에 의해서 밴드에 가입한 경우도 있고요. 또 들어가서 바로 받아주는 밴드도 있기도 합니다. 밴드의 성격에 따라서 이 밴드는 초대할 수 있고 초대하지 않고 내가 검색해서도 가입이 가능한 밴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밴드 또한 소수의 지인을 대상으로 모임의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는 이 밴드가 몇 개쯤 있나요? 저도 생각보다 많이 가입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뭐 카카오톡, 단톡도 많이 쓰는 반면에 이 네이버 밴드 또한 많이 사용하는 SNS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입니다. 컨텐츠 도달률이 일단 100%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 그리고 자체적인 컨텐츠 작성이 가능하고요. 프로세싱 카드 뷰도 지원하고 네이버 블로그 링크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정말 소소한 일상이 담긴 SNS고요. 일단 내 스토리입니다. 이 카카오 스토리도 검색해보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올리는 카카오 스토리도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나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찾기 기능도 있고요. 일단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뭐 사진 넣고 간단하게 글 올리고 해서 카카오 스토리에 내 일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도 사진이 필터 등을 이용해서 좀 더 멋지면 인기 있는 카카오 스토리가 될 수 있겠죠. 나와 관계 맺은 친구들 소식을 공유하고요. 일단 친구가 4,00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